요즘 과일은 건강식으로 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엔 사과 한 알, 점심 후엔 포도 한 송이, 저녁엔 수박 몇 조각. 이렇게 하루 종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겐 그 달콤한 한 조각이 지방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혈당과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박민서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과일을 무한정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 없이는 단 1초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당은 전혀 다릅니다.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내장에 쌓이게 되죠.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도 과일은 괜찮잖아요 하시다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체중이 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단 음식은 전혀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악화되냐고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일을 하루에 서너 번씩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 우리 몸에서는 지방 폭탄이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혈당 관리를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일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만난 69세 박은정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은정님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꼭 챙겨 드셨고 저녁에는 포도 몇 알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몇 년째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7.3이 나왔습니다. 은정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죠. 단 건 전혀 안 먹는데 왜 이러냐고 하시길래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침 사과, 저녁 포도, 중간중간 오렌지 주스 한 잔씩이 문제였어요. 과일의 달콤함 속에 숨어 있는 과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혈당 조절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은정님처럼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과일도 결국 당분이고 특히 과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아무리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셔도 혈당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일으키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포도당은 뇌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서울대 신경대사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제가 만난 72세 김영호님은 단식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세요? 살을 빼려고 하루 종일 물만 드셨다가 결국 쓰러질 뻔하셨죠. 이처럼 포도당이 부족하면 뇌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탄수화물을 소량씩이라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당뇨가 없더라도 지나친 단식은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식사 거른 날 두통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뇌가 포도당을 요구하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런데 과당은 포도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거든요. 미국 영양대사학회 보고서를 보면 과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내장 지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포도당은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대부분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69세 박은정 님도 과일 섭취량을 줄이자 한 달 만에 복부 둘레가 3cm나 감소했습니다.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과일을 하루 한 번, 식후에 소량만 드신 게 전부였죠. 그런데도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과일은 하루 한 번, 식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과일 몇 번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음료수, 케이크, 각종 소스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액상과당이 비만율을 3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6세 윤성호님은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걸 끊으셨더니 2주 만에 체중이 1.5kg이나 줄었습니다. 딱 그것만 바꾸셨는데도 말이에요. 음료수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무설탕이라고 표시된 제품에도 액상과당이 들어간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로 칼로리라고 해도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속 음료, 성분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맛있으면 과잉 칼로리라는 거예요. 단맛은 우리 뇌에서 포만감을 억제해서 자꾸만 더 먹게 만듭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단맛이 강할수록 섭취량이 평균 40%나 증가한다고 해요. 71세 정미자님은 샐러드를 자주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 샐러드 소스를 듬뿍 뿌려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소스를 반으로 줄이셨더니 혈당이 3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조미료나 소스는 가능하면 반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식으로 포장된 단맛에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유기농이다, 천연이다 하는 제품들도 따지고 보면 당분 함량은 비슷하거든요. 맛있다고 한 입 더 하신 적 많으시죠? 그게 바로 단맛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결국 진짜 문제는 과잉 칼로리입니다. 어떤 당이든 과잉으로 섭취하면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요. 세계 당뇨학회 보고서를 보면 과당이나 포도당보다 칼로리 총량이 혈당 조절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70세 강태수님은 식단량을 딱 20%만 줄이셨어요. 메뉴는 그대로였고 양만 조금 줄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화됐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도 양이 많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미밥도 과일도 채소도 다 좋은 음식이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드신 음식의 칼로리를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일상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화돼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드시고 과일은 식후 마지막에 아주 소량만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식사 전에 드시거나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식사 순서 평소엔 어떻게 하시나요? 밥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식후에 걷는 게 혈당을 15에서 20%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가끔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20분만 걸어보세요. 딱 20분이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잠깐 걸어보실까요? 세 번째는 단맛 대신 단백질로 포만감을 채우는 겁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완화시켜서 혈당 변동을 줄여줘요. 배고플 때 과자나 빵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 한 모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가공육보다는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는 게 더 좋아요. 햄이나 소시지는 나트륨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맵기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시키세요. 된장국에 두부 넣으시거나 생선 한 토막만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단백질 반찬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 성분표 읽는 습관입니다.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액상과당이나 다른 형태의 당이 들어간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성분표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당류가 적힌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설탕이나 액상과당, 과당이 적혀 있으면 그 제품엔 당분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성분표 첫 세 줄만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많이 거를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달지 않게 먹는 용기예요. 단맛에 익숙해질수록 우리 입맛은 점점 더 많은 당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입맛은 2주 만에도 바뀔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싱겁게 느껴지고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뀌면서 오히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지실 거예요. 소스, 시럽, 설탕을 절반만 넣어보세요. 커피에 설탕 2스푼 넣으시던 분은 1스푼만, 1스푼 넣으시던 분은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림 요리에 설탕이나 물엿을 듬뿍 넣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양을 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셔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단맛 줄이기 도전해 보실래요? 2주만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물은 혈당을 희석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시는 게 좋은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꼭 물을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수다 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웃음도 혈당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재미있는 영상도 자주 보시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은데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니까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시는 게 좋아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과일이냐 밀가루냐보다 중요한 건 과잉 칼로리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흔히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해였던 거죠. 포도당은 뇌의 연료로 꼭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당은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과당은 쉽게 지방으로 변해서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즉, 당 자체보다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망막과 신장을 손상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아서 결국 절단까지 하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심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다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과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후에 천천히 20분만 걸으셔도 혈당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창한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9세 박은정님도 그랬고 70세 강태수님도 그랬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양을 조금 줄이고 순서를 바꾸고 걷기만 추가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체중이 줄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혈당 관리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습관만 바꾸면 돼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달게 먹던 습관을 조금만 싱겁게 바꿔보세요. 그게 당뇨와 비만을 막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커피에 설탕 2스푼 넣으시던 분은 1스푼만, 과일을 하루 3번 드시던 분은 1번만, 음료수를 매일 드시던 분은 이틀에 1번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한 달 후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혈당 수치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고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구성법과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습관 개선만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신 사례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그만큼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실천해 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